다차원 배열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열은 이렇게 해서 1차원 형태로 계속 나타냈는데 이제 2차원 형태로 이런 식의 바둑판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다차원 배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내는 게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은 우리가 3차원까지는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를 이제 3차원 배열이고요. 4차원 배열부터는 그림으로는 그릴 수 없겠지만 컴퓨터적인 연산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배열을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차원, 10차원이든 20차원이든 30차원이든 우리는 여기서는 사실은 차원의 구애 없이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메모리 주소 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계속 차원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첨자는 행과 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배열의 이름에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썼었는데요. 대가를 이용해서 두 개를 쓰게 되면 2차원의 배열을 쓰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은 실제로 되게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배열이 뭐 당연히 1차원 배열을 제일 많이 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해서 2차원 배열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차원 배열까지는 종종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차원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때도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게 그 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원의 더 큰 차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라고 만들게 되면 요렇게 행이라는 개수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는 애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 열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값이 증가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배열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배열의 구조의 제일 첫 번째가 0,0이에요. 그리고 이제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축으로 증가하면 0,1, 0,2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증가하는 형태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1, 다시 써야 되겠네요. y축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1,0, 그 다음에 2,0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0,0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형태로 구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수학을 여태까지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분면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가 0,0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값을 증가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증가했었는데요. 갑자기 배열에 오면서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게 우리 그림판 같은 경우 그림판에서 아니면 그림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나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할 때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존재하면 0,0이 요 센터가 0,0이 아니라 여기 맨 위에가 0,0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배열을 그대로 아마 따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0,0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는 x축. 그래서 여기 값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것도 y축이 증가하는 거야. 여기 값이 증가하는 형태. 배열이랑 동일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배열에서 죄송합니다. 배열에서 이미지를 표현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이 이차원 배열이 이제 이미지랑도 이제 연관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이차원 배열을 기억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순서는 행우선, 그 다음에 행우선 순위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번의 행을 0번의 행을 열의 순서로 모두 저장한 후 1번 행을 열의 순서로 모두 저장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값을 쭉쭉쭉 이제 배치해서 순서대로 쭉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x축 값 그러니까 열의 값이 증가하는 형태로 값이 들어 순서가 증가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존재하다 보면 여기 값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욜로 값이 채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방법이랑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화 방법이랑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요. 영국 교수님 아까 1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네, 1차원 배열에서 쓰는 방법대로 만약에 초기화를 하게 돼도 에러는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2차원 배열처럼 초기화하려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에 초기화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1차원 배열과 같은 방법으로 나열하면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치면 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 1, 2, 3, 그 다음에 4, 5, 6의 형태로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계속 좀 잠기는 상황이 있어서요. 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예제인데요. 이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이건 이차원 배열로 초기화하는 거고요. 여기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를 넣어서 중괄호를 계속 넣으면서 얘가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차원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뒤에 있는 차원의 값이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는 건 일반 학생들의 성적과 2반 학생들의 성적을 2차원 배열로 구분한 거예요. 이런 때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코드를 보시면 2차원 코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쓴다? 이중포문을 쓰게 되죠. 이 이중포문이라는 그 방법은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우리가 모든 거를 순회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중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순회를 하고요. 그때 어떻게 한다? 앞에 거는 여기가 A, B라고 썼는데 뭐 A, B, I, J 보통은 I, J로도 많이 쓰는데요. 아니면은 어, Y, X라는 개념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좌표라는 개념으로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Y축을 의미하는 값이니까요. Y축이고 얘는 X축을 의미하는 값으로 증가한다 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 이쪽 쪽으로 증가하는 애들이 어떻게 출력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요게 X축이 될 거고요. 요렇게가 X축이고 얘가 Y축으로는 0번 그리고 얘는 Y축으로는 1번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는 Y축을 출력하는 애들인데 요게 요거는 일반이겠죠. 일반 학생들의 성적,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문으로 3번을 돌립니다. 이렇게 3번을 돌리는데 이때 들어가는 첨자는 2개를 같이 써줘요. 네, 첨자를 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준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는 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얘가 1, 2까지 들어가면 포문이 끝나면서 요 포문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포문이 증가가 되면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0, 1, 2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반이 먼저 여기 이렇게 해서 일반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의 3명의 성적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축으로 값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애들 2반에 있는 애들이 이쪽 Y가 얘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거를 출력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 값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돌려보면서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코드를 한 번 더 돌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나와도 되는 슬라이드가 나와서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이제 다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이죠. 다차원 배열에서 이제 2차원 배열에 어, 그 인덱스 값을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어, 2차원 배열에서 이제 이 3으로 이렇게 만들면 아까 그 값을 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0, 0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주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주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다가 요 주소를 붙이면 원 달러 표시를 뭐지 %를 붙이게 되면 첫 번째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얘랑 동일한 애가 누굴까요? 이 다차원 배열에서 당연히 A는 동일한 걸 나타낼 텐데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용법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또 뭘까요? 얘는 또 뭘까요?
다차원 배열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 얘 같은 경우는 0번 행의 첫 번째 주소래요. 무슨 말이지? 0번 행의 첫 번째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소. 그래서 주소를 2차원 배열을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1, 1, 0,2, 1,0, 1,1, 1,2가 되는데 여기에 주소가 만약에 100번이라면 여기 얘의 주소는 104번이 될 거고 인트형일 때, 그 다음에 얘의 주소는 108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주소, 얘의 주소는 112번이 될 거고요. 116번, 120번 맞나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주소가 이렇게 지금 적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첫 번째 행, 요 첫 번째 행에 요 주소를 의미한대요. 얘는 요 주소.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요 첫 번째 100, 얘는 첫 번째 100, 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얘는 누구냐면 A1이라는 애는 여기 주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주소, 여기 행의 첫 번째 주소 1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주소에서 플러스 또 0, 1,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이동되는 거, 요거를 여기서 보시게 되면 1, 2를 넣게 되면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도 다시 여기서 1, 2를 더하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값 앞에 1% 연산자들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요런 식, 제가 여기다 써놨죠. 요렇게 쓰는 거와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룰은 똑같아요. 룰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다차원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니면 포인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표현하는 방법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지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이름이 A는 배열의 시작 주소이지만 배열의 A의 첫 번째 행의 주소도 시작 주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배열 1이라고 하면 배열 A의 두 번째 행의 주소가 시작 주소가 된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충격적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 하나 더 적혀 있어요. 뭐냐면, 그래, 여기까지는 어쨌든 룰이 다 똑같아서 알겠어. 오케이. 내가 잘 알겠어. 근데 여기서 얘가 첫 번째 행의 주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행의 주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랑 똑같은 의미가 요거랍니다. 그리고 잘못 썼네요. 0. 그리고 얘랑 똑같은 의미가 플러스 1. 요런 의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죠? 그전에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4씩 증가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얘기라면 우리 행의 크기, 열의 크기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데 12가 플러스 될 것 같아요. 맞죠? 12가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보시면서 주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1차원 배열에서 사용하는 방법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요, 요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 단위로 요렇게가 이제 하나의 행이고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행인데, 요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웃긴 거 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여기의 위치를, 당연하겠죠?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오면 여기 값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지 않은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죠? 또 하나의 방법,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네, A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요.
a 플러스 1은 여기라고 합니다. 요 위치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요 그림을 보면서 요 그림 여러분들 요 그림 보면서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꼭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외우지 않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왜 꼭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 외워야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랑 연관이 있다? 포인터랑 연관이 있으니까요. 예, 꼭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직접 우리 주소로 포인터로 하는 애를 사용할 경우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쳐셔가지고 하나하나씩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네, 지금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인터 쪽에 더 깊숙하게 들어왔을 때, 저도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도 막 표현을 하면서 쭉쭉쭉쭉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타이핑도 해보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기억들에서 그 한 번만으로 이걸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돼서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서 C 언어를 제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한 지금까지도 C 언어를 쓴다고 하면 10년이 넘게 한 15년? 15년 정도를 C 언어와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면서도 계속 포인트 할 때마다 헷갈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는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리가 명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통찰력 있게 이해가 되신다면 다음부터 그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매우 까다롭고 어려우니까요. 예, 한 번 더 이거 예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터 4까지의 값이 증가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중포문으로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너무 어렵고요. 여기 보면 이 출력 결과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주소가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출력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주소가 출력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값이 출력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출력하면 주소가 출력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값이 출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A와 요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가 출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의 변화를 보면서 얘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다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이 다차원 배열에 문자열의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차원 배열에서 문자열의 배열, 또 이건 문자열은 또 무슨 말이지? 아까 우리가 문자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문자열도 다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차원 배열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은 문자 배열의 마지막 원소가 이렇게 널로 표현이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잘 저장이 되어 있다면 원달러 표시인데 좀 잘못 표현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문자열 이차원별을 사용하든가 문자열 이차원별을 사용하든가 라고 이렇게 끝났네요. 네, 그래서 문자열 이차원 배열의 경우 두 개의 첨자의 크기가 가장 긴 문자열 기준으로 충분한 길이여야 한다. 그래서 요 문자열의 길이를 만들 때 누구보다 길이가 다 제각각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얘는 좀 적게 쓰고 얘는 좀 더 많이 썼는데 이랬을 때 제일 긴 애로 맞춰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 만들면 뭐 메모리 소모는 더 많아지겠지만 에러는 더 안 나겠죠. 이렇게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문자열 포인터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 문자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면 각 문자마다 문자의 끝에 넓은 문자를 사용한다. 포인터 배열은 각 문자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요 다음 그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요렇게 만들면 된대요. 요렇게 만들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똑같은데요.
이때 얘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문자 타이거 뭐 라이온 그 다음에 캣 그리고 도구를 가는 애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네 값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서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2차원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도 해주고요. 메모리에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문자열 포인터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요 위에서 한 장 위에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문자열에다가 포인터를 쓴다고? 이거부터가 조금 되게 어려워지는 게 많이 느껴지시죠? 문자열에다가 포인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하기 직전에 얘는 4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인덱스 4. 인덱스 4 뭐죠? 4개의 문자열을 받겠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는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포인터다 보니까 배열이랑은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여기서도 좀 심도 있게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지는 내용이에요. 네,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설명하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와 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얘는 여기에 뭐를 넣겠다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포인터 썼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소? 그래서 얘가 저장할 수 있는 건 주소를 나는 4개를 저장하겠다. 주소를 4개를 저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주소를 4개를 저장하겠다? 얘는 뭐죠, 교수님?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얘는 2차원 배열에 예, 요렇게 2차원 배열에 4개의 크기를 가지는 여기서 또 이제 행을 가지는 거에 만들어 놓고요. 그 뒤에다가 값을 우리가 쭉쭉쭉 하나씩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에 값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2차원 배열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이고 얘는 사실상 이것만 보게 되면요. 요 의미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의미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 의미만 보시면 얘는 포인터에 4개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포인터 4개.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쓴다? 하나만 쓰려고 하면 캐릭터 별표하고요. 그 다음에 P NA 네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옴표 한 다음에 도구 요렇게 썼던 기억 나시나요? 요렇게 썼던 거? 네. pname이라고 해서 도구를 썼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포인터라는 곳에 캐릭터 포인터라는 곳에 pmae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거다. 누구의 주소? 요거의 주소. 그럼 요거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 이거는 주소는 어디 있죠? 이 주소는 어디 있죠?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OS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는 그냥 임의의 장소에다가 도구라는 값을 넣어줘요. 임의의 값에다가 도구라는 것을 여기에 시작 주소만 여기다가 딱 넣어줍니다. 이게 시작 주소가 무슨 번지가 될지 모르지만 1000번지가 되면 여기에 주소는 1000번지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그래서 임의의 주소의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중간에 내가 값을 얘를 DA가 틀렸네, DO가 틀렸네, 얘를 A로 변경해야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렇게 만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뭘까요? 다시 얘기해보면 얘는 캐릭터형 포인터를 만든 거고 얘는 포인터를 만드는 건 동일한데 4개를 가질 수 있는 포인터 배열 4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각각의 주소를 여기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3000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0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시작 주소가 얘는 1000번이 되는 거고요. 얘는 2000번이 되는 거고요. 얘는 3000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000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들은
이 값들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러면 이 값들은 메모리상엔 존재를 하지만 배열처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건 상수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상수처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소 내가 어떤 주소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쓰려면 요거는 이렇게 쓰려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얘는 중간에도 언제든지 제가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후에도 선언을 해도 되고 어떻게 선언해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값을 초기화해도 상관없지만 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예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요, 한번 여러분들 저랑 같이 돌려보시면서 같이 에러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8,7로 변경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를 해서 새 항목 추가를 해가지고 ex8 언더바 13.c 이 예제 진짜 중요한 예제고요. 네, 진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잘못 갖고 왔네요. 네, 어쩐지 너무 길더라. 네, 요 예제고요. 요 예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쪽에서 보시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실행을 시켜보면 네, 똑같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출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도구를 얘를 A로 변경해 볼게요. 도구라는 A를 변경하려면 네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0, 1이죠. 1의 값을 A로 요 하나를 A로만 변경을 해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코드가 돌아가서 여기가 도구가 DA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P 얘도 동일하게 요거를 동일하게 복사해서 누굴 쓰게 됐어요.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실행이 안 됐죠. 네, 실행이 안 됐습니다.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빌드를 해보면 빌드상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빌드상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이 나오는데 막상 실행을 하게 되면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나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끝나요. 종료되었다고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는 상수기 때문에 메모리 번지에 어디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값은 변경할 수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 네 개에 대해서는 값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유념해서 보시라고 이 예제를 한번 나타내 봤고요. 제가 또 다른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얘네들의 이 뒤에다가 %p를 하고요. 얘네들의 주소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주소 요거에 이렇게 해놓고 주소를 출력해 보면 위에도 똑같이 할까요? 네, 위에도 똑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를 띄어쓰기를 한번 시켜놓으시고 하시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주소 번지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주소가 되게 기네요. 여기 B18부터 돼 있고요. 22,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돼 있고요. 얘도 보면은 동일하게
그 크기에 맞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크기가 4칸이 증가한 다음에 라이온이 들어와 있는 여기 6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영역들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지만 상수 영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기게 되면 다차원 배열인데요. 3차원 배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원 배열이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지죠. 3차원 배열이면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행열, 그 다음에 면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첨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요. 우리가 앞에 2차원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봤기 때문에 3차원 배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이 3차원 배열을 그림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을 텐데, 이렇게 이제 됐다고, 네, 그림상으로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을 텐데, 요거는 이제 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면, 2면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거기에 있는 주소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별까지는 사실은 많이 써요.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 많이는 아니지만 예,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 행렬이 이렇게 있는 애가 앞에 하나 다시 1값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원 배열을 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서가 어떻게 들어간다? 2차원 배열에서도 행의 우선순위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값을 쓰게 되면 이런 값을 쓰게 되면 순서가 면을 우선순위로 해서 넣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까지는 이렇게 잘 표현 안 하고요. 만약에 3차원 배열하면 중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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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 열을 값 단위로 열 값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 값 단위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괄호 닫았다가 이제 면 단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별의 함수의 인자로 전달한다. 갑자기 인자 얘기가 나왔네요. 네, 여기까지가 뭐냐면 룰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이랑 3차원 배열이랑 인제는 아니면 그 이후에 4차, 5차, 6차원 배열이어도 2차원 배열에서 룰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룰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안 했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네, A는 시작 주소가 될 거고요. A의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것도 시작 주소가 되겠지만 얘는 면 단위로 이동하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까지는 얘도 시작 주소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면 단위가 아니라 행 단위로 이동하는 애의 시작 주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 2 이런 식으로 쓰면 행 단위 증가 이렇게 하게 되면 면 단위 증가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쓰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얘기했네요. 요게 이제 그 행 단위 그렇죠. 행 단위고 얘가 열 단위고 그 다음에 얘가 면 단위가 되겠네요. 예, 제가 잘못 얘기해 버렸네요. 예, 이게 방금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면 단위, 그쵸? 얘가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치게 되면 면 단위로 이동, 그 다음에 잘못 썼어요. 얘는 이렇게 하면 행 단위로 이동, 그 다음에 얘도 열 단위로 이동, 열 단위로 이동하는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값을 나타내는 애는 이렇게 쓰는 거를 진짜 값을 나타내는 애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1이 없다면, 여기 플러스 1이 없다면,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다 만약에 n%를 붙이게 되면,
이 모든 애들이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네, 값을 출력하는 애의 주소,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증가하는 애의 주소, 그리고 행 단위로 변경하는 애의 주소, 면 단위로 변경하는 애의 주소. 이게 차원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요거들만 여기만 하나만 더 생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만 더 생기는 거겠죠. 4차원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네,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좀 타이트하게 배웠으니까 4차원 배열에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우리가 함수로 인사를 전달했었는데 배열의 함수에 인수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배열을 함수에 인수를 전달한다? 우리 배열이 뭐가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메인이라는 곳에서 add라는 함수를 만약에 호출하게 되면 이때 만약에 주소를 보낼 때 add의 주소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 그랬죠? $1 표기를 하고 뭐 변수 a를 보내면 이때 얘가 포인터 형태로 있어서 뭐 x라는 애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 변수로 보낸다 그러면은 요게 좀 빠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예, 배열의 함수에 인수로 전달하는 경우 배열의 이름을 실인수로 써줘야 한다. 말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좀 같이 우리가 넘어갑시다. 일단은요. 예, 그리고 배열의 이름을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상수 포인터이다.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어쨌든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면 배열이 복사되어 배열의 원소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네, 배열의 시작 주소를 함수로 전달하는 것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는 배열의 원본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호출되는 함수에서 가인수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터로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한번 예제가 있는지 예제까지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시고요.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면 그 다음에 호출되는 함수에서 배열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출하는 함수에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 함수를 호출해서 인수를 배열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호출되는 함수에 전달받는 배열과 같은 자료형의 배열을 가인수로 선언하여 배열을 전달받는 가인수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어려워요. 용어만 듣고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뭐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이는 함수의 인수 전달하는 방법에서 주소를 의해 전달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간의 독립성을 보장되지 않아 원본의 배열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변경을 방지하려면 코스트 우리가 상수를 지정하는 애를 이용해서 상수를 지정하게 되면 원본의 값을 변경하지 않고 만약 변경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을 넘겨봅시다.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냥 예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말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출되는 할 때 이제 방법으로 해가지고 스코어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평균을 내는 애를 호출하는데요. 이때 호출할 때는 여기 $1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주소기 때문에 바로 보내면 되고요. 받는 쪽에서는 요거를 써줘도 되고 이 상수로 만들어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받는 애는 요렇게 표현을 한대요. 한번 봅시다. 위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전달에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하는 것으로 호출하는 함수는 원본을 접근할 수가 있다. 여기 말고 여기 있네요. 가인수에서 배열의 크기는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시작 주소만 알면은 나는 배열의 시작 주소만 알면 그 뒤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코드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기 너 크기 나 맞춰줄 필요 없어. 난 이런 식으로 받을 거야. 너가 배열인 것만 난 알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호출 여기에 %를 붙여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시작 주소기 때문이죠. 시작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를 붙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한번 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넘이라는 애가 몇 대까지 증가해야 된다? 5개까지 증가해야 된다. 이 5개까지 증가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알죠?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정보만 가지고는 이 넘이라는 애가 5개까지 증가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얘를 처음부터 5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5개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가변적으로 막 늘어났다 7개, 8개 막 가변적으로 늘어났다 하는 애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추가로 이 인덱스 크기까지도 알려줘야 돼요. 사이즈를 알려주는 게 들어있어야 돼.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5라는 값으로 반복을 해서 얘 크기가 실제 크기가 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5를 반복함으로써 충분히 값을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 예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기면 이때 여기서는 전달 받을 때 가인수 받는 쪽에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한 장을 넘겨보면 호출되는 함수를 포인터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는 뭐였죠? 다시 좀 이 얘기를 앞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에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배열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 하나는 포인터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열 형태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예제. 요런 형태의 예제를 띄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럼 포인터로 전달하는 애는 여기가 별표가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는 배열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포인터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신인수의 변수의 이름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함수는 포인터의 가인수로 선언해서 포인터로 전달받는다. 그래서 전달받을 때 이렇게 포인터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배열의 시작 주소가 가인수의 포인터 배열을 변수에 대입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간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원본의 값을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상수로 만들어주는 커스트라는 거를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다 위에는 동일한데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인터 형태로 나타내는 값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아까는 배열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요. 마지막 실습 예제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받아오는데요. 이때 여기 또 실수가 하나 있었네요. 이것도 예제를 수정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서요. 네. 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에 이제 포인터 형태로 쓰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해요. 이거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포인터에서 num이라고 쓰는 거와 그 다음에 int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um이라는 거에다가 뒤에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을 보게 되면 얘는 뭔가 배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고 얘는 포인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둘 다 그냥 포인터예요. 둘 다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쓸 때 사용할 때 지금 얘는 이렇게 아까 예제에서 보면 어떻게 사용했죠? 얘는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용이 서로 똑같이 사용해야 돼요. 여기 이거 요 예제 그대로 갖고 와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제를 한번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1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추가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그쵸? 근데 요 예제에서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어, 여기를 쓰는 방법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받는 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는 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받나? 여기서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받나? 이렇게 받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냥 배열로 받는 척으로 얘기를 해놨지만 얘 자체도 포인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법은 왜 이건 사용이 됩니까? 배열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포인터로 사용하는 방법이요. 동일합니다. 포인터와 배열은 사실상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배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그 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고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 요소들을 뭐랄까요? 이거는 조금 요 얘기는 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곱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거 곱하기 아닙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코드에서 이 코드에서 이거를 곱하기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교수님 이거 저 곱하기로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뭐 누가 여기에 만약에 누가 있다 그러면 바뀌겠지만 이 뒤에 있는 애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뒤에 있는 애가 누구냐? 주소냐? 아니면 뭐 값이냐에 따라서 얘가 뭐 어떻게 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요런 거 하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저번에 시간에 좀 못한 것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많이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좀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